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를 너무나 원했지만 정말 정작 당첨이 되고 나니까 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미계약 물량이나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끝난 거 아닌가, 부동산의 폭락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여러분들께서는 선당 후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선당 후곰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먼저 당첨이 되고 나중에 고민을 한다. 그래서 이 말을 줄여가지고 이제 선당 후곰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워치에 나온 내용들 중에 제목을 보면은 아파트 청약 선당 후곰 안 돼요. 미달 미계약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선당 후곰, 왜 먼저 당첨이 되고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냐면 어차피 당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당 후곰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에서 많이 나왔냐면은 오피스텔이라든가 생활 숙박형 시설 같은 민간임대 이런 청약을 해가지고 불이익이 없는 그런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은 생각하지 않고 청약을 신청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계약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만약에 되게 되면은 전매 제한이라든가 청약 통장의 소멸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받게 되죠. 하지만 너무 당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선당 후곰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넣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당첨이 잘 안 됐죠. 왜냐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개연성이 있으면서 미달이라든가 미계약이 확산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달이나 미계약 물량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물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량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핵심적인 지역에서는 이런 미달이라든가 미계약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경기도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달이나 미계약으로 확산되는 분양 물량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을 했던 물량들이 이제 일반 당의 1순위에서 모두 그 당첨자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기타까지 가는 그런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어쩌면은 미달이나 미계약 확산되는 그런 물량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당첨되기 힘들었던 분들이 그런 물량들을 잘 노리고 청약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도 제가 2003년부터 부동산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이제 2021년이 됐는데,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시기적인 그런 측면, 시기, 기회 이런 것들이 언제가 왔냐면 세금의 완화 정책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미계약이나 미달 물량들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 많은 분들이 핵심적인 입지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미달이나 미계약된 물량들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금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시기가 지속되고, 그리고 그러한 물량들 중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싸거나 입지는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미달이나 미계약이 나오겠죠. 미분양이나 미계약 물량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입지는 좋지만은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아파트 물량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입지가 좋은 물량은 다소 비싸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물량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주변에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미달 미계약 물량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공급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오면서 입지적으로는 괜찮고 가격이 다소 비싸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경기도 수도권에서도 이런 물량들이 미달이나 미계약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물량들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이제 체크를 하실 시기가 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 100% 신뢰하진 않지만 이런 기사들이나 자료 정보들을 보시면서 어느 지역이 그래도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단순히 가격이 비싸가지고 미계약 물량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입지는 좋은데 가격이 비싸서 수요자들이 좀 외면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될 만한 물건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런 물량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 역시도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물량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물량들이 더욱더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추후에 만약에 부동산 시장의 조정, 가격이 좀 더 길게 이어진다면 이런 물량들이 더욱더 확대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기회가 되냐면 청약 통장을 활용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청약 통장 1순위 당해 지역의 1순위 통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청약을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이런 지역들의 물량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올 겁니다. 물론 이런 선택을 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늘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오를 때는 너무 오를 것 같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에 진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가격이 떨어지거나 조정이 되거나 미분양이나 미계약 물량들이 나왔을 때는 그 물량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용기 있는 자만이 그 물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용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택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다소 비싸다고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물량들을 선택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를 통해서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입지 분석이나 가격 분석을 하면서 그러한 물량들을 컨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선당 후곰이라고 해가지고 당첨만 되기만을 노리고 청약 신청을 했지만, 지금은 가점이 낮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정 장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정말 그냥 넣었을 때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량들이 입지가 좋지 않은 물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약을 안 하시겠죠. 그러면 청약 통장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전매 제한이나 이런 것들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파트 청약을 하시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정보들을 취합하셔가지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출의 규제라든가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청약 시장이 균열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활발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장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방의 부동산 시장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라면 좀 확대해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한정돼서 물건을 보게 된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좁아지죠. 그런데 무조건 투자의 측면에서만 지방까지 보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방에 있는 지역들 중에 여러분들이 실거주 요건을 부합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죠. 추후에 이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컨택해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면 그런 지역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미분양 그 물량들이 수도권보다는 더욱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본다면 추후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런 분양되고 있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내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사에서도 선당 후곰은 옛말, 이제 청약 포기요. 무조건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됐는데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잘 활용해야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상승시키고, 그리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특히나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곳이나 청약하지 말고 입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따져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최적의 아파트 입지를 선택해가지고 청약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청약을 하면서 그냥 재미를 얻다가 당첨이 되고 저한테 메일이나 그 댓글을 써 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당첨됐는데 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태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경기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든가 많은 여건들이 부동산 가격을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하락 조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선의의 피해가 없을 수 있게 이제 청약 신청을 할 때 신중함을 다시 한번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부동산 R114에서 출처를 한 자료이고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분기별 아파트 청약 미달 단지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비중이고, 그리고 분홍색은 수도권, 그리고 녹색은 지방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은 전국보다 지방이 이렇게 청약 미달 단지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지금 4분기에는 굉장히 26.7%나 청약 미달 단지 비중이 올라왔어요. 전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1분기와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2배 이상의 미달 단지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16.5%이고요. 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2.5%였는데 지금 현재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달된 단지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이런 단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 이런 청약 미달 단지 비중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중에 공급 물량이 많아가지고 미분양이 낮거나, 아니면은 다소 입지는 우수하지만 개발 계획이 많이 있지만은 다소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런 미분양이나 미달이 된 단지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영원한 상승도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승이나 하락장 속에서 어떠한 핵심적인 지역의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좋고요. 그런 기회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서 내가 그런 부동산을 컨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어요. 다만 조정을 받거나 하락기, 폭락기, 이런 조정 장세에서는, 하락기에서는 매수자 우위 시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의 포지션이 우위에서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동산들의 단점이 있을 겁니다. 가격이 비싸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에 있는 물량이라든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지 그 공급 물량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게 된다면 이 파동 속에서 우상향하면서 상승하는 기류에 그런 부동산 물량들을 처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핵심 가치를 가진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그 가치를 가격이 수반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다소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지방 같은 경우에 이런 미달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당의 1순위의 청약 1순위로 마감이 되지 않고 기타까지 넘어가고 하는 물량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다. 이런 물량들이 더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 시장이 반전할 수도 있고 대출의 규제가 완화돼가지고 어쩌면은 무주택자분들이 주택을 또 수요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다 100% 앞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기 또는 조정기가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음을 알고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올해도 서울은 뜨겁다, 옥석 가리기 할 듯이라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많지가 않고 지금 현재 서울에 이제 공급될 수 있는 부지도 많지가 않죠. 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완화를 통해 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죠.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서울의 물량들이 확대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런 물량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고 한다면 시소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의 브랜드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세권의 아파트라고 한다면 뭐 가격이 떨어질 일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보되 서울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수도권에 있는 물량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수도권에서 그런 기회들을 우선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에 서울로 진입하기보다는 수도권을 거쳐가지고 서울로 진입하는
하는 전략도, 디딤돌 전략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니까 지금 현재 너무 높은 상해의 입지만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최상위 급지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B급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부동산들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을 한 자료인데요. 2021년 서울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의 월별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분양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양 가격, 최근에도 시멘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앞으로의 분양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분양가가 싸게 내려가면 좋아요. 누구나 다 좋죠. 왜냐면은 그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싸게 사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평당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리고 자재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건물의 가격은 떨어질 수 있어요.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은 건물의 가격은 떨어지지만 토지의 가격은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서울의 민간 아파트의 가격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름세를 보일 수 있는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가격을 싸게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분양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리면 지난 분양 가격보다 다소 비쌉니다. 다소 비싸는 게 원래 정상적이에요. 다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보다 싼 그런 물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외의 물량들이 되는 거지, 그게 마치 예외가 아닌 그냥 그 표준이 되는 물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분양 물량들이 있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라든가 그리고 지상에 주차장이 없고 지하에 모든 주차장을 넣는다든가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 있게 보시고,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조금 관망하고 있을 때 이런 시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지역들의 부동산이 있다면은 좀 눈여겨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사겠다, 내 집 마련하겠다, 이 신의 영역을 너무 침범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집이 필요한지를 일단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보다 조정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지를 보신 다음에 일정 수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기준선을 정해 가지고 시세 대비 30%, 20% 떨어지면 내가 매도하겠다, 그런 생각들, 전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딱 가진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 한 채가 반드시 있어야지 내 주거 생활의 안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분양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입지가 좋은 곳에 분양 가격이 아주 높게 분양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청약 신청하기 꺼려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물량들이 정말 경쟁을 피해 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입지의 물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분양하는 물량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비싸다고 한 물량들이 그때 당시의 가격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월등히 싸게 산 가격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입지가 좋은 물량이 만약에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물량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한다고 저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사에서 저한테 프리미엄 같은 거 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구독자분들이 믿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만큼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금 이렇게 많은 조정들이 이제 오게 된다면 추후에 반드시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19년도부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누군가는 본인 것으로 만들고 누군가는 본인 것으로 못 만드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어쩌면 또다시 다가온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꼭 반드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